자, 우리 정철 작품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좀 해볼게요. 정철 작품 중에서 지금 관동별곡과 성산별곡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정철이 강원도 도지사를 받고 나서 이제 강원도에 풍경, 즉 자연이죠. 자연을 보면서 강원도지사로서의 포부,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철의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창평 쪽이라고 하는데 이 정철이 앞서 우리 배웠던 사민곡이랑 송민곡 같이 강원도지사나 이런 것도 했지만 유배도 많이 갔거든요. 당쟁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서 이 고향에 있는 성산을 떠올리면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주요 내용은 휴식, 뭐 물론 임금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뭐 취민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관리로서의 포부가 드러난다기보다는 약간 휴양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네, 둘다 자연 친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로형 구조가 나타납니다. 여로형 구조란 이제 정철이 화자가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것을 여로형 구조라고 하고요. 이 정도만 작품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만 먼저 좀 보자면 우리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서는 1번에서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백석의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라는 배가 들어오는 항구죠. 그리고 이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강원도의 풍경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겠죠. 자, 인격을 부여했다는 것은 의인화를 썼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백석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배들은 말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해서 의인법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관동별곡에서는 영농 백개화 해가지고 이별을 원하는 듯해서 자연에 대한 의인법 그리고 백구야 날지 마라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아느냐 해가지고 너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백구 갈매기죠 그죠? 자연을 의미하는 그래서 의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1번에 나온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미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에선 영영백개와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하는 듯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기억에 영영백개와 수성대도라고 하는데 대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조자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라고 하는데 그냥 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영백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냇물 벽계 우리 계곡할 때 그 객자입니다. 네. 그래서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얘네들이 이별을 원하는 듯이라고 해서 금강산이라는 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강원도 금강산을 떠나기 싫어하는 네, 하는 화자의 태도를 이제 새와 계곡이 싫어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가의 내용만 보면 이게 발췌한 건데 여기서는 치민의식이 드러나지 않는 즉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치민의식 관리로서의 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략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내가 강원도에 발령을 받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 있어요. 네, 그 부분 유의해서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고전 문학에서 척각 모티프 나와 있는데 척각 모티프는 이번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네, 척각 모티프는 천상계에 있던 사람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가에서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를 이룬 말이 해가지고 그대 내 모르냐 꿈에서 온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상계 즉 천상계에 있는 진선이다. 진선 즉 신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적각 모티프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기런을 평가함으로써 인간계에서 자신의 능력이 가장 뛰어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보기 같은 내용에서 네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보시면 아까 적각 모티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적각 모티프는 위의 작품에서 상계 진선이라 라는 부분에서 꿈에서 한 노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신선이다 라고 함으로써 적각 모티프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우리 답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 자신과 사선을 비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영웅은 어디 가면 사선은 니런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 세상에서 영웅과 사선은 과거의 그 고현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유명한 뛰어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나와 비교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대신한다 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라는 내용도 없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내용도 없어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성산별곡인데 성산별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설명을 더 할까 했는데 그냥 출제도 안 했고 주요한 내용만 한번 얘기해 보면 성산별곡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당쟁에 의해서 지친 정철이 치유하는 공간이 바로 성산이에요. 정철의 고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연을 좋아하던 정철의 자연 친화적 태도 그리고 회복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앞서 우리 관동별곡과 같이 내가 관리로서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치민의식이나 이런 것은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세상에 대한 걱정 정도가 있다. 아무래도 많이 지친 상태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 성격이 약한 편입니다. 이걸 공적 관계라고도 하는데 공적 의미를 좀 적게 부여했다. 계속 쳐지네요. 공적 의미를 조금 적게 부여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연친화의 대표적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들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은 정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